글로벌해지는 공 감독의 신작 옥자 리뷰입니다. 미란도 기업의 CEO 루시 미란도는 슈퍼돼지를 각국의 목장으로 보내 10년 후 슈퍼돼지 콘테스트를 열어 자사를 홍보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된 옥자는 미자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요.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미란도 기업은 옥자를 데려갑니다. 가족을 잃은 것 같은 미자는 옥자를 되찾기 위해 무모하게 나서게 되고 때마침 미란도 기업의 실상을 파헤치려던 동물해방전선 조직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과연 미자는 무사히 옥자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해방전선이 폭로하려고 했던 미란도 기업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드벤처, 판타지,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찔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바로 옥자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가볍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지만 동시에 아주 묵직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헐리우드 스태프들이 같이 만들었는데요. 제작사는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인 플랜 B가 같이 제작을 했고요. 촬영은 세븐, 미드나잇 인 파리 등과 같이 감각적인 촬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다리우스 콘지가 맡았습니다. 또 이분은 박찬욱 감독이 워낙에 좋아하시는 촬영 감독님이기도 하죠. 프로덕션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촬영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초반에 옥자와 미자가 산골짜기에서 서로 보여주는 친근한 모습들은 마치 디즈니 영화를 연상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야, 저 계곡 참 예쁘다. 와, 저 산등성이가 대체 우리나라의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데요. 로케이션도 참 한몫한 것 같죠?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사도 좋고 복선도 좋고 어떤 소품들이나 오브제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뛰어나요. CG의 완성도도 훌륭하고요. 음악도 좋고 정말 다 좋습니다. 예, 한동안 제가 망작만 보다가 또 이런 영화를 또 보게 되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얻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즐겁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참 간만에 영화 속에 완전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영화의 전반적인 톤 자체가 굉장히 유쾌하고 가볍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보기에도 참 좋은 영화였어요. 물론 뒤로 갈수록 조금 무거워지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같이 할 얘기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배우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설국열차에 이어서 틸다 스윈턴이 미란도 기업의 주인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도 제이크 질레날, 스티븐 연, 폴 다노 등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봉 선생님도 비중은 적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계세요. 가장 큰 이 영화의 매력은 바로 이 배우들이 맡은 모든 배역들이 입체감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배역들입니다. 뻔한 클리셰처럼 행동하는 인물들도 없고요. 악역이든 선역이든 그건 다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짧게 나오는 조연들이나 단역들의 연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유머 코드들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이 유머 코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캐릭터들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할 때 나타나요. 보통은 이런 느닷없는 태세 전환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태세 전환이 공감이 되니까 그것이 웃음으로 승화되는 거겠죠. 또 인물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타나는 아주 신랄한 유머 코드가 있는데 저는 제일 웃겼던 장면은 폴 다노가 스티븐 연을 아주 신명나게 때릴 때,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모순 덩어리들. 또 각 캐릭터들마다 각각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제이크 질레날이 맡았던 조니 역할이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실험실에서의 장면은 정말
그 장면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틸다 스윈턴의 연기도 매력적이고요. 스티븐 연은 귀엽습니다. 주인공인 안서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치고 입체감이 상당히 부족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강단 있는 모습만으로도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근데 이거 뭐 스포라서 이게 뭐 자세히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찌됐거나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분석 리뷰, 스포 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리뷰는 이 정도의 가이드만 삼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관객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사회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한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묘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모든 상황들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미란도는 미란도대로, 조니 박사는 조니 박사대로, 뭐 제이는 제이대로, 케이는 케이대로, 그리고 미자는 미자대로. 우리는 물론 약자이자 주인공인 미자의 편에 서서 이 영화를 감상하게 되고 그녀의 행동을 응원하게 되지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미자 역시도 사실은 이기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영화에 나오는 다른 어른들과 그렇게 다르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씁쓸한 맛을 던져주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이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볼만하지만 보고 나와서 같이 본 사람들하고 정말 나눌 얘기가 많은 그런 영화예요. 어떤 영화처럼 보고도 이해 안 되고 보고 나와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익숙한 문법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봉준호 감독의 매니아라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나 설국열차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만큼 봉준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기 위한 약간 캐주얼한 연출, 캐주얼한 전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자체가 재밌으니까 오히려 스스로의 영화를 오마주할 때 봉 감독님의 옛날 작품들이 기억이 나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특히 이 영화에 한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왠지 거기서 막 옥자랑 괴물이랑 막 한바탕 싸우는 모습을 상상한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뭐 그런 거 좋잖아. 봉준호 감독의 몬스터 유니버스. 더불어 만약에 여러분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옥자로 시작하신다면 저는 그건 역시 굉장히 추천합니다. 봉 감독님의 작품 중에 입문작으로 가벼우면서 유쾌하게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진지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다른 영화가 어떤 영화일지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무엇보다 봉 감독님의 색깔이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뭐 매니아라면 아쉽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작품일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감상과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칠게요. 왜냐면 이 영화는 이렇게 스포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 영화의 메시지, 의미, 그리고 느꼈던 것들 전부 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번 분석 리뷰에서 여러분이 남긴 의견과 저의 의견을 같이 떠들어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리얼을 보고 이 영화를 봤더니 옥자가 너무너무 재밌어. 세상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나는 리얼을 보면서 한국 영화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 영화의 미래의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